관이 내게는 더 필요하겠는데?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조폭들이 던진 이 한마디는 그들의 마지막 조롱이 되었습니다. 사심이 칼을 꺼낸 조폭에게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맥주캔과 나무젓가락이면 너희는 금방 무릎 꿇게 될 거다. 불과 30초 만에 4명의 조폭들이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왔을 땐 상황이 정리된 후였죠.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깊은 밤 고요한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 박민철 씨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은퇴 후 시작한 치킨집을 열심히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박민철 씨는 새벽 2시 인건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 직접 배달을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와 충돌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벽에 따뜻한 치킨 한 마리 배달하러 가셨는데 민철 씨의 아들 박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민철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조용히 채워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아닌 위협이 가득했죠. 앞장선 사내는 30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고 그의 뒤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따랐습니다. 유족 대표가 누구야? 앞선 남자가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고인의 아들입니다만 사고 처리 문제로 왔다. 우리 사장님이 2억 준비했으니까 빨리 합의하고 끝내. 알겠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사장님 말이 곧 법이야. 빨리 합의해. 안 그럼 좋을 거 없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준호의 10살 된 아들 민우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 무서워요. 민우의 울음소리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 중 한 명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결정해.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데 시간 낭비해. 결정 못하면 이 장례식장 다 엎어버릴 줄 알아. 그 말에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들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들, 저기 있는 아저씨들이 우리 아빠한테 화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본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우가 달려간 4명의 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 노인들은 바로 고인의 오랜 동료들, 국정원 블랙팀 출신의 최강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장례식장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민우를 향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들과는 달랐죠. 70 넘은 나이에도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민우의 한마디에 4명의 노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우가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김재혁이라는 백발의 노인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흐느끼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가리켰어요. 저 아저씨들이 아빠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할머니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갔죠. 이윽고 노인들 중 가장 체격이 큰 서동철이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머지 3명도 뒤를 따랐어요. 얘들아, 여기 장례식장이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있잖니. 서동철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폭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으나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여기 당신네 자리 아니니까 빨리 물러나.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이 친구가 우리 동료였단다. 오늘은 그를 배웅하러 온 날이니 조용히 하고 가는 게 어떻겠니? 이번엔 이강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그러자 조폭 중 하나가 성큼 다가와 이강산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노인네가 귀가 안 들려? 당장 꺼지라고.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 좀 치워주겠나? 옷이 구겨지는구먼. 조폭은 더 화가 나서 노인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뭐, 죽고 싶어? 여기관 4개 더 추가해 줄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 노인의 턱 밑에 들이댔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더욱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우리 밖에서 얘기나 하지 않겠나? 최고참인 박상철이 담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여긴 고인을 보내는 자리니 소라는 피하는 게 좋을 듯하네. 조폭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좋아. 주차장에서 얘기하자. 어차피 할아버지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같을 테니까. 4명의 노인과 4명의 조폭들이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들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천영호가 그를 가볍게 막았어요. 민우야, 너는 여기 있거라. 5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5분이 지나도 우리가 안 오면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 알겠지? 민우는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초조한 표정으로 그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간 조폭들은 더욱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노인네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아니면 그냥 무릎이나 꿇어. 그러자 박상철이 조용히 천영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천영호는 주머니에서 맥주캔 2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강산은 나무젓가락 2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뭐야 이게? 죽기 전에 맥주 한잔 하겠다고? 조폭들이 비웃었습니다. 서동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의식이라고나 할까? 우리끼리 한잔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조폭들은 어이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마지막 술이니까 천천히 마셔. 우리가 기다려줄게. 4명의 노인들은 맥주를 한 모금씩 돌려 마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조폭들의 비웃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비웃음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반쯤 남은 맥주캔이 갑자기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조폭 중 가장 앞에 선 사내의 얼굴을 정확히 강타했죠. 차가운 맥주가 그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가 눈을 비비며 시야를 회복하려 할 때 이미 노인들의 움직임은 시작됐어요. 뭐야 이거? 조폭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동철이 믿기 힘든 속도로 몸을 낮추더니 2단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발차기는 아직 살아있었죠. 첫 번째 차기에 조폭의 무릎이 꺾였고 2번째 차기는 가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 조폭은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망할 노인네들. 다른 조폭이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이강산은 담담하게 손에 쥔 나무젓가락을 휘둘렀습니다. 젓가락의 끝이 조폭의 손목 신경을 정확히 찔렀고 칼은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어서 그의 허벅지 부근을 강하게 찌르자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수가. 조폭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영호와 박상철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훈련한 듯한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어요.
한 명은 상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한 명은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4명의 조폭들이 모두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누구십니까? 한 조폭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영호가 고개를 숙여 그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는 그저 친구를 떠나보내러 온 노인들일 뿐이네. 하지만 자네들이 우리 친구의 명복을 빌어야 할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정확히 5분을 기다린 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죠. 경찰들이 달려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상철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4명이 우리 4명에게 덤벼들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네요. 네. 4분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셨다고요? 경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습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는 나름 단련이 되어 있었죠. 이강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살피더니 뭔가 수상함을 느꼈는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4명의 노인들은 모두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확인 절차였습니다. 이분들을 연행하겠습니다. 경찰은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명이 노인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발인 후에 서에 들러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서동철이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들은 경찰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다리던 조문객들과 유족들은 그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들. 민우가 달려와 그들을 안았습니다. 민우야, 잘했다. 정확히 5분을 기다렸구나. 천영호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족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노인들은 별일 없었다며 웃어넘겼어요. 다만 박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당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장례를 잘 치르시게. 그리고 4명의 노인들은 다시 장례식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특히 민우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이 조폭들을 연행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다른 조문객들은 방금 벌어진 일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은 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4명의 노인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김재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민철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동료였으니까요. 그의 가족이 편안히 그를 보내드릴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준호는 고개를 들고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치킨집을 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동철이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정장 차림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노인들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선배님들, 오랜만입니다. 그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상철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자네들은 저희는 현재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고 왔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정원이요? 방금 온 남성이 준호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박준호 씨, 유족분들께서는 잠시 밖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남성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선배님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강산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일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이 직접 온 이유가 있겠지? 남성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님들이 제압하신 사람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격인 인물은 우리가 오래 추적해온 사람이었죠. 천영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철이가 왜 그런 자들과 엮인 거지? 그게 고인께서는 은퇴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정보망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나가신 건 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사고는? 사고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남성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 얼굴에 분노가 서서히 번져갔어요. 박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왔나?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그의 정체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래서 목표물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강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는 이미 은퇴했어. 그것도 오래전에. 하지만 선배님들만큼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 인물에 대해서는요. 그 인물이라는 말에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서동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네. 그리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제 늙었어. 그런 임무를 수행할 나이가 아니라고. 그때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할아버지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들, 이따 우리 집에 같이 오실 거죠? 박상철은 민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철이는 끝까지 싸웠군. 우리도 그의 목까지 해야겠어. 4명의 노인들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발인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원들이 떠난 후 노인들은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르겠군. 김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민철이를 위해서라면. 이강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인까지는 고인의 친구로서 마지막 예를 다하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블랙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발인 당일 장례식장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 박민철 씨의 영정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유족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 박준호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자 장례식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민우가 할아버지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저기 밖에 또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 있어요.
4명의 노인들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서동철이 천천히 일어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군. 김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온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선배님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체포된 자들의 동료들입니다. 보복을 위해 온 것 같습니다. 이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네. 유족들이 무사히 발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게. 요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족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장례식장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검은 승합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차 주변에 있던 사내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박상철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우리 형님들을 다치게 했다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사내 하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천영호가 미소 지었어요. 자네들 형님이란 사람들이 우리 친구의 장례식에서 행패를 부렸네. 오늘도 그럴 생각인가? 사내들은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10명가량이 노인들을 포위했어요. 노인네들,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야. 오늘은 달라. 서동철이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네. 빨리 끝내야겠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무용수들처럼 그들의 동작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사내들은 노인들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한 사내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김재혁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이런 날에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진 않네만. 김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주차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노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했고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명의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숨조차 가쁘지 않았어요. 아직 감은 살아있군. 이강산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발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시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뒤를 따랐어요. 4명의 노인들은 맨 뒤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하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민철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묘지를 떠나자 국정원 요원들이 다시 노인들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철은 동료들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마지막까지 싸웠다면 우리도 끝을 봐야겠지. 그때 민우가 노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천영호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잠시 할 일이 있단다. 너는 아빠, 엄마와 함께 집에 가 있어야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꼭 돌아오실 거죠? 약속하세요.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상철이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마.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민우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호가 다가와 노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언젠가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동철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자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겠네. 노인들은 마지막으로 민철의 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민우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할아버지들. 차 안에서 노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블랙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임무를 시작해볼까? 김재혁이 말했습니다. 차는 묘지를 떠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준호가 문을 열자 4명의 노인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똑같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들 돌아오셨어요. 민우가 달려나와 노인들에게 안겼습니다. 서동철이 민우를 안아들었어요. 약속했잖니.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날 저녁 노인들은 준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의 얼굴에 편안한 웃음이 번졌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노인들은 준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국정원 소속 특수임무팀에서 일했네. 박상철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블랙팀이라고 불렸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이었어. 천영호가 덧붙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원이셨다고요? 김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민철이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보 분석가였어. 은퇴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었지. 치킨집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위장이었다네. 물론 진짜로 운영했지만 그건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좋은 장소이기도 했어. 이강산이 설명했어요. 서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인물이 있었네. 국제무기 밀매와 테러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었지. 우리는 과거에 그를 쫓다가 놓친 적이 있었어. 아버지가 그를 찾으셨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철이는 마지막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했어. 그가 남긴 정보로 우리는 그 조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김재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민철이의 뒤를 이어 그 일을 마무리했네. 준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웅이셨던 거군요. 그는 조용한 영웅이었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어. 박상철이 무겁게 말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 아버지를 전혀 몰랐네요. 그저 평범한 치킨집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강산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바로 민철이가 원했던 거라네.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긴 거지. 하지만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때 갑자기 민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꿈에서 우리 할아버지 봤어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노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동철이 민우를 무릎에 앉혔어요. 민우야, 내 할아버지는 아주 멋진 분이셨단다. 언젠가 내가 더 크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호가 민우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간 후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임무는 끝났네. 천영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이 생겼어. 박상철이 민우가 들어간 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의 가족을 지켜야지.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니까. 다음 날 아침 노인들은 준호 가족과 함께 민철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서서 묵념을 했어요. 민우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들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약속 지켰대요. 그 말에 노인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잠시 불어오더니 마치 민철의 응답처럼 꽃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돌아오는 길 서동철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네 아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네. 준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방어술 같은 것 말이야. 요즘 세상이 위험하니까. 이강산이 장난스레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민우에게 물려주는 셈이네요. 그렇게 4명의 노인들은 민철의 손자를 가르치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블랙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존재가 된 평범한 할아버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알아? 천영호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다.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민우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철의 모습이 민우에게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철아, 우리가 잘 지켜줄게. 박상철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동료의 대답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